인공지능, 과연 내 일을 빼앗을까요? 아니면 뭐랄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까요? 아마 요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텐데요. 오늘 최신 데이터랑 보고서를 싹 다 모아서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요즘 가장 많이 스스로한테 던지는 질문 바로 이거 아닐까요? 내 일자리 괜찮을까? 하는 거요. 오늘 이 막연한 불안감을 좀 걷어내고요. 아주 현실적인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지금 미래를 보는 두 가지 시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규모로 대체할 거다. 이게 바로 대대체의 시대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AI는 인간의 능력을 폭발적으로 강화시켜줄 거다. 이게 바로 대증강의 시대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AI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직업 그 자체를 통째로 없애버릴 거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진짜 변화는요,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직업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업무 단위, 그러니까 태스크가 하나씩 하나씩 자동화되는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명확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I가 고도로 숙련된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를 글쎄요, 대체하지는 못할 겁니다. 대신 바로 이걸 대체하는 거죠. AI는요, 변호사 업무 중에서 가장 지루하고 또 반복적인 부분 있잖아요. 바로 그 수많은 판례를 뒤지고 분석하는 작업. 이걸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럼 변호사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자기 역량을 발휘할 곳, 그러니까 승리를 위한 변론 전략을 짜고 의뢰인이랑 깊이 소통하는 데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워크플로우 재설계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단순히 귀찮은 일 떠넘긴다 이게 아니에요. 내 일의 가치를 아예 재정의하는 아주 전략적인 변화인 거죠. 기계가 잘하는 건 그냥 기계한테 맡겨버리고 우리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창의력, 전략, 그리고 공감 이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요, 벌써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맥킨지 보고서를 보니까 기업의 무려 62%가 자율적으로 목표를 완수하는 AI 에이전트라는 걸 실험하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예전처럼 하나하나 지시할 필요 없이 그냥 지난달 판매 보고서 만들어줘 라고 툭 던지면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어떤 직업이 위험하고 또 어떤 직업이 오히려 기회를 맞이하게 될까요? AI의 영향력에 따라서 직업군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고위험군입니다. 이 직업들을 보면 공통점이 아주 명확해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반복되는 일이라는 거죠. 딱 정해진 스크립트대로 응대하는 텔레마케터, 아니면 단순 데이터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사무원의 업무. 이런 것들은 사실 AI가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업들의 업무는 70% 이상 자동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은 증강 영역입니다. 여기 있는 직업들은 AI를 나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엄청난 슈퍼파워를 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마케터가 AI한테 광고 카피 100개만 만들어봐 하면 1분 만에 쫙 뽑아주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 브랜드 전략에 가장 딱 맞는 보석 같은 아이디어를 쏙 골라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AI가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고 전략을 짜는 인간에게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안전지대입니다. 이 분야는 아주 정교한 신체 능력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필수적인 곳들이에요. 환자의 그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어내는 간호사 또는 매번 다른 현장 상황에 맞춰서 일해야 하는 전지 기술자. 이런 일은 AI가 흉내내기 정말 어렵겠죠. 자,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바로 우리 이야기, 한국의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는 상황이 좀 달라요. 아주 독특한 변수가 있거든요. 전 세계가 AI를 일자리 파괴자라면서 막 걱정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오히려 우리 일손 부족한데 잘됐다. AI가 좀 채워주면 좋겠다. 이렇게 필요한 동료로 보는 시각이 꽤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급격한 고령화랑 노동력 부족 문제 때문이죠. 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AI나 자동화 도입을 아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가 지금 한국의 양면적인 상황을 딱 보여주는데요. 한쪽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AI 덕분에 HBM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정말 엄청난 기회를 맞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웹툰 산업에서는 AI 채색 도구 도입을 두고 작가님들과 독자들 사이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죠. 이처럼 AI는 지금 한국에 거대한 기회인 동시에 아주 어려운 과제를 함께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AI, 켄타우로스가 되는 겁니다. 전설적인 체스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그는 자신을 이겼던 컴퓨터와 아예 한 팀을 이뤄서 켄타우로스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팀이 그 어떤 인간 최강자나 AI 단독팀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AI랑 경쟁할 생각하지 말고 AI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협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업무 방식 AI 켄타우로스 워크플로우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인간이 왜 그리고 어떻게 라는 핵심적인 질문, 전략적인 방향을 딱 정해줘요. 그러면 AI가 무엇을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 초안, 여러 옵션들을 순식간에 만들어다 바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인간이 다시 등장해서 그 결과물들을 잘 큐레이팅하고 자신만의 통찰을 더해서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는 거죠. AI의 속도와 인간의 깊이, 이 두 가지를 모두 잡는 완벽한 협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하드 스킬이 뭐냐고 물으면 역설적이게도 소프트 스킬,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인 역량이라는 겁니다. AI한테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지시하는 능력, 그리고 함께 일하는 팀원들의 감정을 살피고 이끄는 능력, 또 AI가 툭 내놓은 결과가 진짜 맞는지,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 바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몸값을 결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진짜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뭘 시작할 수 있을까요? 2조 7천억 원.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2.7조 원. 이게 뭐냐면요. 2025년 단 한 해 동안 바로 여러분 같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엄청난 기회가 열려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기회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흔히 실업자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직장에 잘 다니고 계신 분들, 또 자영업을 하는 분들까지 거의 모두가 발급받아서 정부 지원으로 AI 관련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비전공자분들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4단계 학습 경로를 한번 짜봤습니다. 1단계, 일단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의 같은 걸로 기본 개념부터 잡으세요. 2단계, 그 다음에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단기 과정을 통해서 당장 내 업무에 써먹을 수 있는 프롬프트 스킬을 배우는 겁니다. 3단계, 코딩을 몰라도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노코드 툴을 좀 익혀보고요. 마지막 4단계, 나는 이 분야를 더 깊게 파고 싶다 하시면 그때 전문 부트캠프에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파도에 맞서서 어떻게든 벽을 쌓려고 하면 결국 휩쓸려 갈 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이 파도 위에서 멋지게 서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파도는 이미 여러분의 발밑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거대한 기회의 파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